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해 오는 2027년 열기로 한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의미 없는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지난달 말까지 해야 했던 조직위원회 구성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개최지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3년 넘게 공들였다는 대회 개최권을 반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에 윤광로 사무총장 내정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배제해야 한다는 대한체육회. 본질을 벗어난 양측의 한 달째 지속된 팽팽한 기싸움으로 지난달 말까지였던 조직위원회 구성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조직위 설립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즉 PC에 요청했지만 이미 지난달 11일과 30일 두 차례 연장을 한 터라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충청권과 유치 경쟁을 했던 노스캐롤라이나와 접촉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최악의 경우 충청권이 유대회를 치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개최지를 뺏길 수도 있는데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는 성명서 발표 정도에 그칠 뿐 이렇다한 대책이나 대응이 없다는 겁니다. 체육회하고 문체부의 이견이 계속 이제 존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보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크게 좀 결정되는 사항은 아직 없어요. 충청권은 이 대회를 통해 2조 7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1,5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등 국비 약 4천억 원의 지원금으로 지역의 체육시설을 신설 보수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충청권 유대회가 실패하게 될 경우 향후 국제대회 유치가 어렵게 되는 건 물론이고 충청권 4개 시도가 받을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충청권에 3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될 겁니다. 향후 30년 내에 충청권에서는 세계 스포츠대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제 스포츠대회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충청권 590만 충청인의 사기가 져야되는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납득 불가능한 이유로 조직위 구성을 미룬 채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시한을 두 차례나 연장하고도 조직위 구성이 안 된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대전과 세종, 충남북.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560만 충청인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병원 운영 문제로 원장과 갈등을 빚다 폭언과 욕설에 시달려왔다는 대전의 한 한방병원 의사가 도리어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이 해당 의사가 평소 환자들을 함부로 대해 징계가 불가피했다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동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일하는 A씨. 지난달 정직 처분을 받고 한 달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병원 원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야, 그런 놈이 다 있냐? 왜 이렇게 비비꼬아? 진짜 짜증난다. 아주 그냥 못 배워쳐먹었네.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불필요한 입원을 요청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반려를 해왔는데 이와 관련해 병원 측과 잦은 마찰이 있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기준에 안 맞는 환자들을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의사나 이런 분들이 아닌 그냥 일반 직원들의 그런 간섭이나 이런 개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두 차례나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생명의 전화에 구조 요청을까지 했던 상황이라 이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이제 정신병원 입원까지. A씨는 결국 병원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평소 환자에게 비아냥거렸다는 이유 등으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평소 환자를 함부로 대하는 A씨의 태도로 민원이 빗발쳐 병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며 내부 규칙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통사고 환자를 무리하게 입원시켰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며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도 병원 자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청 등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주 병원에선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천안 서북구의 한 4층 건물 옥상에서 50대 여성 A씨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이 건물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가운데 A씨는 농성 40여 분 만에 경찰과 함께 옥상에서 내려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논산시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가칭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오는 2030년까지 논산에 순차적으로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내년부터 논산시 일원 39만여 제곱미터에 3천억 원을 투입해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인공지능, 무인체계 운영과 로봇체계 시험 등 5개 미래 국방기술 연구에 나서게 되며 이 가운데 3개의 연구시설은 2028년 우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센터 위치로 국방국가산단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청사 내에서 일회용품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일회용품의 경우 반입은 물론 휴대와 사용 모두 금지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시군으로 확대하고 범도민 운동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약식 참가자들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나눠주는 등 첫날부터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충남도 청사 카페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개인용 텀블러나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 커피나 음료를 담아 판매됐습니다. 다회용 컵의 경우 보증금 1,000원이 추가되지만 컵 이슈라는 앱을 이용해 자동 반납기를 활용하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에 익숙했던 직원들은 일단 불편하지만 환경을 감안해 필요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은 꼭 먹게 되는데 그러면은 과에 이제 일회용 쓰레기 엄청 많이 나와서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매일매일 비워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회용 컵을 쓰고 함으로써 이제 환경에 이바지가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충남도가 도청사와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전면 퇴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누구나 청사 내에서 일회용 컵의 반입과 휴대가 불가하며 회의석상의 페트병 생수와 음료 사용도 금지됩니다. 카페는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며 매점에서도 종이컵과 일회용 접시 등을 판매하지 않고 비닐봉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일단 강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직원 참여 상황을 지켜본 뒤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지역 폐 합성 수지 발생량이 지난 2021년 기준 12만 7천여 톤으로 급증해 위기감이 커지자 도청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입니다. 지난해 충남도가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했습니다. 탄소중립 과정 속에서 탈, 석탄 에너지 전환도 중요하지만은 생활 속에서의 그런 실천도 중요하다 해서 우리 충남도가 시작을 했습니다. 충남도는 일회용품 퇴출 2단계로 오는 9월 시군 청사로 확대하고 11월부터는 3단계로 범도민 확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첫날 한 대회 예박식에 플라스틱 물병이 등장하고 스티로폼 도시락이 배달되는 등 거창한 구호와 달리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보령과 서천, 당진, 태안 등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여야 의원 35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에는 화력발전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조세 감면 같은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036년까지 전국 석탄 화력 58기 중 28기가 폐지될 예정이며 폐지 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도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업과 손잡고 수소 가스터빈 시험연구센터의 보령 유치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보령시,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중부발전 등과 수소 가스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사업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가스터빈 시험연구센터는 수소 전소 발전을 목표로 가스터빈 성능 개선과 신뢰성 평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명과학 분야의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한 바이오 파운드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3천억 원을 들여 이 같은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세계적 석학들이 대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흔히들 파운드리는 반도체 분야를 생각하기 쉽지만 바이오 분야에선 자연에 없는 생물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합성 생물학 시설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10년 가까이 걸리는 백신 개발을 1년으로 단축시킨 모더나의 신약 개발도 이 바이오 파운드리 덕분이었습니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 바이오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전 생명공학연구원에 마련된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 시설에 모였습니다. 바이오 기술 육성을 위해선 초기에 막대한 비용 투자가 필요해 국가 차원의 사업이 필요하고 대전은 바이오 분야 차세대 인력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In my view, K-Biofoundry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Korea's future bioeconomy. First of all, it can drive future research innovation in biological engineering. So I think the K-Biofoundry can be a fantastic contributor, but also receive other processes from other biofoundries. And 현재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정부도 오는 2028년까지 3천억 원을 들여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기반 기술을 조성해 민간에 확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는 국가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2032년까지는 합성생물학 기술을 선진국의 약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과 MIT,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집약돼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 된 미국 보스턴의 캔달 스퀘어처럼 대덕 특구의 K 캔달 스퀘어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가 대전에 형성되면 대규모 바이오 연구와 생산이 가속화돼 대전의 바이오 산업이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제16대 사장에 제17대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 등을 지낸 윤석대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윤석대 사장은 취임식에서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수 담수화 등 고부가 가치 물산업 발굴과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 영시축제 중간보고회를 갖고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기획한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존을 통해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과거존에서는 1950년에서 1980년대 대전의 모습을 관객 참여형 공연을 통해 만나볼 수 있고, 현재존에서는 길거리 공연과 K-팝 콘서트 등이 펼쳐지며 미래존은 나노반도체 등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축제 기간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원도심 8개 상인회에 불공정 행위 금지 관련 공문을 보내는 한편 이러한 행위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을 찾은 브루스 해럴 미국 시애틀 시장을 만나 두 도시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는 8월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와 10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경제과학 글로벌 시장 포럼에 시애틀시 방문단을 초청하고 9월 시애틀시와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대전 시립무용단 공연에 대해서도 시애틀시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은 내년은 대전시와 시애틀이 자매 결연을 맺은 지 35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하이테크와 성장 혁신 도시라는 공통점이 많은 두 도시 간 대학과 항공 분야 연구기관들의 연구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여군이 부여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학교와 공공기관에 식재료를 공급할 때 부과했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됩니다.
그동안 부여구는 식품비의 6%인 식재료 공급 수수료를 배송 물류비 등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용해왔지만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예산 분담 비율 확대로 부여군의 무상급식 분담금이 10억 원 정도 절감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부여군은 절감 예산 가운데 연간 3억 5천여만 원 정도를 식품비로 돌릴 수 있어 지역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더 나은 급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마약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붙잡힌 마약 사범은 모두 1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넘게 늘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최근 3개월 동안 마약 사범 165명을 검거해 이 중 40명을 구속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7.1%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검거된 마약 사범 중 20, 30대가 절반 가까운 48%로 나타났고 외국인 비율도 32.7%를 차지했습니다.